국세징수법 제 몇 조에 나옵니까? 77조에 나와요. 더블 7. 정답은 갖다 찢어버리고 엉뚱가를 놓고 막 공매를 분석한다 하신 분들 너무도 많아요. 유튜브에도 없는 100% 공매에 관한 기술. 안녕하세요. 저는 주교빈입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함께하겠습니다. 전길봉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은 13강이에요. 감정평가서와 공매재산 명세서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실 차례입니다. 예. 네, 오늘도 뭐 당연히 중요한 내용이겠죠? 네, 그죠? 압국수유담 국공기금에서 압류재산 얘기입니다. 네네. 압국수유담 국공기금 8가지, 9가지. 9가지 중에서 압류재산에 관한 건데 예. 감정평가 네 보셔야 돼요. 공매서류 3총사에 대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현황조사, 감정평가, 공매재산, 명세서. 네. 경매도 똑같아요. 경매도 3총사가 있거든요. 네. 현황조사, 감정평가, 매각물건 명세서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공매로 오면 공매, 재산, 명세서라고 그래요. 똑같아요. 그 법조문 그 내용이 거의 비슷한데 그래서 아무튼 압국수유담 국공기금에서 압류재산을 매입하고 싶다 한다면 공매서류 3총사인 현황조사, 감정평가, 공매재산 명세서는 옆에다 놓고 권리분석을 해야 한다는 거. 공매 분석을 해야 한다는 거. 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매서류 3총사였어요. 네. 그렇죠. 감정평가부터 볼까요, 그러면? 네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제68조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공매하려면 그 공매 예정 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그 다음 2항도 한번 읽어주세요. 관할 세무서장은 공매 예정 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해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 예, 네.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할 필요가 있을까요? 실거래가가 다 뜨는데 네네, 예를 들어서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하기가 쉽지 실거래가가 뜨기가 쉽지 않죠.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감정평가를 해야 되겠지. 네. 그런데 이제 아파트 같은 것도 다 감정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부동산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감정평가를 하는 거니까 내가 공매물건 낙찰 받고 싶을 때 감정평가는 뭐 읽어볼 거 뭐 있겠어?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감정평가서를 꼭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86페이지 보면 나와 있죠. 공매 예정 가격 조서 이렇게 또 돼 있죠. 네. 그다음에 그 감정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래 이렇게 이런 감정 평가서를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공매 예정 가격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기억하시죠? 공매 예정 가격 최저 매각 금액을 얘기하잖아요. 공매 예정 가격. 네네. 네, 최저 매각 금액이 그래서 압국수담에 국공기금에서 압류재산은 공매 예정 가격의 10%를 보증금으로 내야 된다. 네네. 그런데 압류재산이 아닌 다른 것들은 그 응찰가액의 10%나 5%를 내야 된다. 그래서 꼭 공고 내용을 잘 보라고 그랬죠.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는 뭐 공부할 게 뭐 있겠어요? 그냥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 해놓은 것을 우리가 잘 보면 되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공매 재산 명세서 있어요. 예. 그렇죠. 그 법조문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서장은. 관할 세무서장은 공매 재산에 대해 제69조에 따른 현황 조사를 기초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매 재산 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 작성하여야 한다에다 밑줄 한번 쳐보실래요? 할 수 있다가 해요? 하여야 한다예요? 하여야 한다잖아요. 꼭 반드시.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걸 뭘 기초로 한다겠어요? 현황조사를 기초로 한다겠죠? 네네. 현황조사에 임차인 정보가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면 현황조사를 보고 세무서장이 캠코에서 공매재산 명세서를 만드니까 나는 현황조사와 공매재산 명세서가 일치한 내용을 확인하고 하고. 공매재산 명세서를 가지고 네. 임차인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겠죠. 네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제 현황조사가 잘못돼 가지고 임차인 정보가 빠졌다 간다면 공매재산 명세서도 임차인 정보가 빠질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직접 주민센터에 가가지고 임차인을 확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그 임차인의 전입일자 그 다음 날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르면 인수, 늦으면 소재 이렇게 이제 공식 있죠. 네. 그 공식을 대입을 해야 한다는 네. 거예요. 맞아요. 1호 한번 읽어봐 다시 한번. 1호 공매 재산의 명칭, 소재, 수량, 품질, 공매 예정 가격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여기서 이제 공매재산 명세서에는 공매 예정 가격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보증금은 공매 예정 가액의 10% 이렇게 쓰라는 거죠. 네. 2호 한번 읽어봐 주세요. 공매 재산의 점유자 및 점유권원, 예.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예, 그래서 이제 공매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유치권자, 임차인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정보도
공매재산 명세서에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라는 거죠. 5사람에 대해서 관계인의 진술을 우리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다? 공매재산 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네. 3호 한번 읽어주세요. 제76조 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분 요구 현황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채권 신고 현황.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배분 요구를 한 사람이 있다 한다면 배분 요구 내용을 거기다 기재해 주라는 거죠. 아까 배분 요구하고 관계된 사람이 누구 있다고 그랬어요? 배분 요구. 전세권자하고 선순위 세입자. 예, 전세권자는 선순위인 경우는 배분 요구 종기까지 배분 요구하면 소멸된다고 그랬죠. 네. 선순위 확정일자 있는 세입자가 우선 변제권 있는 세입자가 선순위인데 원래는 인수인데 배분 요구 종기까지 배분 요구해서 배분을 다 받아버리면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는다겠죠. 그런 내용들이 공매재산 명세서에서 기록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4호가 한번 읽어봤어요. 공매재산에 대해 등기에 등록된 권리,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거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아우 어떻게 눈치를 채셨네. 그래서 이제 이게 좀 굳게 돼 있거든요. 예, 굳게 돼 있으니까 맞아요. 네. 굳게 돼 있으니까 제가 이제 표시를 해놨겠죠. 공매재산 명세서에 보면 우리가 이제 권리 분석에서 가처분 같은 경우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빨라도 소멸되고 늦어도 인수되는 경우가 있다겠죠. 네. 그래 가처분은 권리 분석하기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응찰자에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캠코에서 세무서에서 권리 분석을 할 때 가처분은 공매재산 명세서에다가 기록을 해주라는 거예요. 가처분이 선순위여도 소멸되면 소멸된다. 가처분이 후순위여도 인수되면 인수된다라는 것을 꼭 기재해 주라는 거죠. 그래서 선순위 전세권이 있고 예를 들어서 저당권이 있고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 안 했다고 한다면 전세권 인수죠. 그러면 전세권 인수된다고 공매재산 명세서에다가 적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해준다. 상당히 의미 있는 조문이죠. 네. 예, 국세징수법 제 몇 조? 77조. 77조에 네. 공매재산 명세서가 어떻게 되겠다겠죠? 서식이 이렇게 돼 있다 했잖아요. 이 서식에 그런 내용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5호 한번 읽어주세요.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 예, 네.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토지가 경매 나왔는데 토지에 건물이 있으면 법정지상권이라는 게 성립되거든요. 그러면 낙찰자가 그게 경고한 건물이면 30년 동안 토지를 사용을 못해요. 대신 지료는 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등기부 권리분석에서 등기부 권리분석이 있고 등기부 등본에서 볼 수 없는 권리분석이 있다겠죠. 등기부 등본에서 볼 수 없는 게 선순위 세입자, 유치권, 법정지상권, 특수지역권, 대지권, 미등기 이런 게 있다겠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권리분석 중에서 유치권이나 선순위 세입자나 법정지상권 같은 경우가 매각물건 명세서에 공매재산 명세서에 나오는데 국세징수법 77조 제1항 5호에 네네.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호라 해가지고 내가 토지를 낙찰받으면 토지 위에 건물이 있었을 때는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는 뜻을 공매재산 명세서에다가 알려준다 안 알려준다?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우측에 네. 공매재산 명세서 서식을 한번 보자고요. 네. 이제 앞에는 우리가 77조 법조문을 갖고 공부를 했고 네. 이제는 서식에 어떤 내용들이 어디에 위치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맨 위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공매재산 처분청. 예, 처분청은 이제 세무서 이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무서 이름. 그 다음에는 삼성세무서. 예, 그 다음에 입찰 기간. 입찰 기간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네. 이제 몇 월 며칠 이렇게 나오겠죠. 네. 예, 그리고 매각 결정 기일. 매각 결정 기일은 언제 한다겠습니까?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공매를 진행하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한다고 그랬죠. 예, 그 다음 주 월요일. 공매 보증금. 공매 보증금은 이제 압국수담에서 압류는 압류는 예정 금액의 몇 프로? 공매 예정 금액의 10%. 응찰가의 10%가 아니라. 예. 그리고 공매 공고일이 나와 있어요. 공매 공고일 나와 있죠? 네. 예. 그 다음에 개찰 일자. 개찰일자 나오고 그 다음에 배분 요구의 종기일자. 배분 요구 종기일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네. 배분 요구 종기일 이전에 배분 요구해야 배분해 준다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아니 공매를 분석하면서 아니면 공매를 권리 분석하면서 공매재산 명세서를 옆에다 놓지 않고 공매를 공부하거나 공매를 분석하면 의미가 없죠. 정답은 갖다 찢어버리고 엉뚱가를 놓고 막 공매를 분석한다 하신 분들 너무도 많아요. 그다음은 공매 재산의 표시, 조사 내용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유가 중요하죠. 아, 이유에다가 별표를 10개를 쳐서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공매 재산의 점유 관계, 점유자와 점유권은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지 아까 제가 앞에서 읽었던 그렇죠.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 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네네.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유치권자, 임차인이라겠죠. 네. 거기에 정보를 여기다가 다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네. 예, 그 다음에 배분 요구 및 채권 신고 현황. 그래요. 배분 요구를 전세권자 같은 경우는 배분 요구 종기까지 배분 요구하면 배분을 해준다고 그랬죠. 네, 네. 선순위 세입자 같은 경우도 배분 요구 종기까지 배분 요구해서 배분이 다 되면은 낙찰자 인수하지 않는다겠죠. 그리고 적어준다는 거죠. 네. 그다음 그리고 공매재산에 대해 등기된 권리도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그 효력을 잃지 않냐는 것.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상권 같은 경우가 인수된다고 하면 여기다 적어준다는 거예요. 지역권도 인수되면 여기다 적어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등기된 권리, 임차권도 인수되면 여기다 적어준다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가처분은 예를 들어서 선순위여도 소멸하는 경우 있고 후순위여도 인수한다는 경우 있었죠. 네네. 그런데 고민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여기 보면 다 적혀진다는 거지. 그리고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기후. 예, 이게 이제 법정이상권이 성립되는 아까 제가 토지에 읽었던 건물이 거. 있으면 여기에 토지에 법정이상권 성립 여지가 있는 건물이 존치한다라고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예. 네. 그리고 기타 그 밖의 사항들. 예, 중요한 사항. 그러니까 공매 분석은 압류재산 공매 분석은 네. 공매재산 명세서에 그 답이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그런데 하나 이제 경매하고 차이점이 경매는 이런 것들이 경매재산 매각물건 명세서라 해가지고 잘못 기재되면 네. 민사집행법 121조에 의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공매는 공매재산 명세서에 잘못이 있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의신청한다는 국세징수법 규정이 없어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공고 내용이 나와요. 뭔가 매각 절차에 잘못이 있었을 때 공매 매각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뭐 이런 그런 말이 나오는데 네네. 이제 그런 법리적인 문제는 별건을 하고 자 압국수당 국공기금에서 압류재산 그다음에 공매 분석에서 물건 분석 경제 분석 권리 분석에서 권리 분석할 때 항상 공매재산 명세서를 옆에다 놓고 할 거 딱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공매재산 명세서까지 살펴봤습니다. 예. 네, 오늘 13강 네, 여기서 이렇게 마치고요. 저희는 다음 강의에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네, 교재 원하시는 분들은 네, 하단에 나와 있는 것처럼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없는 100% 공매 기술